자, 6번입니다. 진짜 수고 여러분들이 진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문법입니다. 자, 문법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작이라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영역들이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의를 하나하나 여러분 듣다 보시게 되면 말이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게 여러분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만 굉장히 넓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초를 분석해 놓고 본다면은 나오는 영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저것은 전치사라는 출제 영역을 가지고 있겠죠. 바로 despite 말입니다. despite라는 바로 요놈의 전치사입니다. 요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또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전치사 despite인데요. 그다음에 of라는 전치사 또 써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중복이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 중복으로 전 문제 내는 유일한 전치사가 사실상 despite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of를 쓰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espite가 나왔을 때는 혹시 do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do는 접수하겠죠. 아니면은 nevertheless. 이걸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despite, though, nevertheless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세 개를 여러분들 구분해 주는 건데요. 얘는 전차죠, 얘는 접사죠, 얘는 부사가 돼버리죠. 바로 요거. 그러니까 despite가 나왔을 때 일단 다음에 of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서 혹시 do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nevertheless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물론 얘는 전차니까 목적으로 명사만 나올 것이고요. 얘는 접사니까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물론 nevertheless는 부사니까 말이죠. 여러분 다음에 어떤 말도 받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로지 수식만을 하겠죠 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despite가 전차죠. 다음에 명사 나왔죠. 이놈이 바로 뭡니까? 목적어가 되고 있죠. 바르게 쓰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틀리게 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가 do를 쓴다라든지 접수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낸다라든지. 아니면 저기다 nevertheless 쓰면 말이 안 되겠죠. 부사는 수식만 하는 것이지 다음에 목적을 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바로 despite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영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되면은 뒤에서도 아마 여러 번 기출을 또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20년까지 10회 분량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바로 거의 대개의 문법은 다 다루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영역, 그리고 출제 포인트, 이걸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대명사 대시 되는데요. 대명사 대시 나왔을 때는 혹시 도우즈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우즈 나왔을 때는 혹시 대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대는 요것은 단수 대명사죠. 요것은 복수가 돼버리죠 라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구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출제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 대명사가 뭘 가리키느냐? 라는 겁니다. 뭘 가리키느냐? 그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리키는 명사에 따라서 바로 단수 복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the quality of old houses is superior to those of modern hous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of old houses, of modern houses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구조하고 요 구조가 지금 맞죠? 그죠? 서로 바로 비교가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는 그럼 바로 더 퀄리티, 요것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퀄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따라서 도우지가 아니라 단수에 대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명사 대시냐 도우지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구조가 같습니다. 앞하고 구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부명사 있죠? 어부명사 있죠? 어부명사 앞에 더 퀄리티 있죠? 그럼 여기도 더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단수니까 단수에 대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요것은 아마 편안하게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컴페어드입니다.
컴퓨터는 저기서 과거 분사가 되고 있죠. 분사입니다. 출제형 분사입니다. 뭐 진짜 여러분들 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특히 제인스 영어 여러분 들으셨다고 한다면 제인스 영어 듣다 보면 좀 굉장히 여러분들 길게 제가 설명드립니다만 정작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얼마 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2020년 것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출제가 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다. 따라서 출제 영역, 출제 포인트를 꼭 좀 한번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페어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나름대로 저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수고처럼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분사는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사가 들어간 어떤 표현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별도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암기 부탁드립니다. compared to 또는 compared with라고 해서 바로 뭐뭐와 비교해 볼 때, 뭐뭐와 비교해 볼 때 또는 뭐뭐에 비해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compared to, compared with.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또 우리가 depend라는 표현이죠. depend on. 근데 여기다 또 ing를 붙여버리면 depending 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바로 우리가 분사가 포함되는 하나의 표현이 되고 있죠. 요것은 depend on은 원래 뭐뭐에 의존하다는 얘기죠 말이죠. depending on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서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좀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 달리 뭐 우리가 분사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compared to라는 것은 굳이 저것을 우리가 뭐 과거 분사 쓴 게 이러이래서 옳다, 뭐 현재 분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냥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기분이라는 것이 있죠. 이놈이 전치사가 있어요. 뭐뭇을 감안해 볼 때라고 해서 말입니다. 뭐뭇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놈은 하나의 전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다음에 대절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뭐뭇을 고려해 볼 때, 뭐뭇을 감안해 볼 때라는 요거 기부에서 나온 과거 분사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의 전치사와 같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의미는 사실상 considering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사가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표현 이것들을 좀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대어에 대면 죽었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 대어도 뭡니까? 출제형은 또한 대명사가 되고 있죠. 자, 아까 대시냐 도주냐 이것을 여러분들 물어봤단 말이에요. 단수 써야 됩니까? 복 써야 됩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대어가 나왔다. 대어가 나왔다.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상 시험 문제 출제 아주 잘 되고 있다. 자주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명사에다 밑줄 긋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큰 의미가 있다. 자, 제가 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볼 때는 대명사 있을 때 그 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뭔지를 꼭 여러분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대명사 가리키는 것이 뭔지 압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그런 방법은 결국 바로 이런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복수의 대어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단수의 이치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대어는 대의, 복수형 대의의 소유격이고요. 이치는 단수의 이세, 소유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 출제,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바로 대명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독해 문제에서도 요거를 찾아줘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바로 그런 식의 문제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대명사를 만났을 때는 꼭 대명사 뭘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바로 그것들의 목재, 바로 구조, 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들의 목재, 구조, 틀. 여러분 대명사가 나왔을 때 대명사가 뭘 가리키느냐 이게 찾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석을 정확히 해야지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바로 대어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바로 기초, 토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기초, 토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20세기 이전의 집들의 바로 기초, 틀, 토대, 이것은 상당히 얕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즉 다시 해서 기초 토대의 바로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시는 거 제가 복수입니다. 따라서 복수에 대어로 쓴 거 옳죠. 그럼 이것을 많이 틀리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치라고 쓰면 틀린다. 이렇게 바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말이죠. 진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법들, 그 영역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정답 2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공부할 때는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바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